네,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좀 이 이란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놓치고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중동의 문제를 보면 어떤 단순히 그냥 미국, 이스라엘, 중동, 미국, 이스라엘, 그럼 이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뭐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언급이 되고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럼 하나의 중동의 문제로만 이렇게 미국과 중동의 문제로만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이분이 이 어떤 전쟁이 과거의 어떤 이라크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과거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이라크 자체의 문제였죠.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제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그 석유 패권을 놓고 석유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전쟁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라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북중러가 같이 묶여져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 이란의 이면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네 악의 축의 하나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것은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네 나라를 지목을 했어요. 그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 악의 축이 이 네 나라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계의 어떤 위협거리가 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와도 지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한반도와도 북한과의 문제예요. 자, 북한과의 문제는 북한의 무기 기술 이전과 지금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과거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은 미사일 운반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핵 운반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주장이 아니라 모사드의 어떤 첩보전과 수많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공개된 정보에서 확인이 되고 미 정보기관도 이 점을 전략적 분석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 제공이라고 해도 핵무기 개발과 연계될 가능성은 또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모사드가 의심하고 있는 바는 이 북한의 핵 개발과 이란의 핵 개발이 네트워크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의혹을 지금 계속 의혹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오랫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시설 정보를 수집해 왔지요. 이란 핵시설 문서를 탈취, 정보원을 운영하고 사이버 첩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과 공유되어서 전략적 판단, 제재, 군사적 옵션에 많이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핵 저장 시설, 핵 발전 시설, 그 다음에 핵무기 전 기술이 이란으로 유입됐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친 첩보전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것이 이제 미국과의 전략적인 연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따르면 핵 직접적인 어떤 증거는 없지만 과거에 이 같은 그 핵 미사일 개발 기술과 군사 관련 기술 이 교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상당히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존재하고, 또 이것이 미국과 공유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의 문제예요. 중국은 사실 이란의 핵 개발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유엔의 제재가 지금 있었어요. 제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재가 무력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 자꾸 이란의 핵 석유를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란의 수입을 문서로 이제 달러 결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공해상에서 석유를 환적을 하고 이것을 박스가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네이밍을 따로 붙여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붙이고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석유를 밀수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유엔 안보리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같은 형태의 어떤 석유 밀거래가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동을 향해서 서로 이제 밀거래가 또 오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돼. 이 과정에서 이란은 막대한 양의 외화를 확보하게 되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란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석유를 싸게 사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또 이제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자금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사실 이러한 그 밀거래, 그 석유 밀거래를 베네수엘라도 했고 북한과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은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러시아는 또 어떠냐? 러시아는 과거 원자로 기술과 우라늄 농축 핵 기술을 그 이란에 제공해 준 바가 있어요. 핵 시설의 운영 능력 향상과 핵 개발 속도를 가속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죠. 미사일 개발 기술과 연계될 경우 이란의 어떤 전략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생각을 해보면 단일 국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어떤 핵 문제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하나의 커넥션처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이전시키고 러시아는 핵 기술을 지원하며 중국은 자금을 지원하고 모사드와 미국은 이에 대해서 첩보 및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보면 그 이란과 국지전 전쟁이 아니라 국제 안보, 기술, 자금 확보가 얽힌 복합적 전략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이란이라는 전쟁이라고 하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다음 다층적 연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러한 네트워크의 고리가 이런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원천적인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뭐야?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으로 중심이 이 전쟁, 이 싸움의 터전이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본격적인 오히려 이란전은 전초전이고 지금은 이제 이후에 펼쳐질 중국, 북한은 오히려 본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경제적인 충격을 가하는 그러면서 중국을 붕괴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 북한은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이란전은 단순히 이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아니면 중국과 미중 패권 경쟁의 전초전으로서 이 점을 생각을 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보 외교상에 굉장히 큰 어떤 시사와 분석을 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삼국 공조를 충실히 할 때에 이 충격의 여파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